자, 이렇게 왕들도 봤으니 왕의 남자 정조 때 그때 그 사람들도 몇 명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채제공입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다면, 이방원에게 하륜이 있었다면, 세조에게 한명회가 있었다면, 여기 있는 정조에게는 채제공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의 황희 같은 사람이죠. 명재상이었고, 그 자세히 보면요, 저 눈 한쪽이 조금 이상하죠.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장애인이십니다. 이분이 장애인이시고, 정조 때 명재상이셨고, 신해통공이라고 신해년에 그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정부하고 결탁해서 장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장사를 할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신해통공인데, 그 정책의 중심에 선 사람이, 정조의 애민 정책의 중심에 선 사람이 여기 있는 채제공입니다. 그리고 또 정조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정약용. 같은 정씨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정약용입니다. 남인 출신 실학자입니다. 남인이라뇨? 이거 장희빈 계열이네. 진작에 몰락했죠. 몰락한 남인 중에 정약용을 등용을 하죠. 여기는 정조는. 이 정약용인 사람은 이제 실학자로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 깨어있는 유학자였는데, 성균관 시절부터 과거 시험 붙기 전부터 정조 눈에 들어가지고, 야, 약용아, 너 이번에 과거 무조건 붙어야 돼. 시험 잘 봐. 왕이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오늘날 수능 응원하듯이 정조의 응원 속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여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가 아니라 정약용이 되겠어요. 정조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계문신이라고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추천으로 이제 뽑아요. 따로 뽑힌 사람들 중에 뽑아서 규장각에서 따로 공부를 시킵니다.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해요. 시험도 보고 채점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요직에 앉히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세를 불려가는데, 그 대표적인 정조의 제자이자 초계문신이 여기는 정약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정조는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을 부려먹지 않고 노임을 주면서 화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오늘날 국가가 건설회사에 돈 주고 일 맡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공사기간이 길어지길 원해. 왜? 돈 주니까. 근데 왕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길 바래. 왜? 내 탕금이라고 자기 개인 돈을 털었거든요. 화성 만드는데. 그래갖고 정약용을 부른 거예요. 약용아, 이거 어떻게 공기 좀 단축시켜봐. 그럴까요? 그러면서 서양의 기술책, 기기도설이라는 그 서양 기술책을 연구해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울 중 들 거, 거중기라는 크레인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다빈치 보면 비행기 만들어. 그래, 박수 쳐! 다빈치가 비행기 만들었죠. 거기다 의사기도 했죠. 뭐 철학자이기도 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의 정치경제세문에 남기지 않은 게, 이 사람이 나중에 정조 죽은 다음에 반대파에서 귀양 가거든요. 책을 썼는데 500권을 썼어요. 여러분들 500권 읽어봤어요? 자, 만화책 뺍니다. 만화책 빼고 500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지 99년 뒤에 일제강점기에 여유당전서라고 나중에 후손들이 책을 편집을 한 게 정약용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지리서도 쓰죠. 역사책도 쓰죠. 그리고 목민심서, 흠음신서라고 그래서 지방 관리의 덕목이랄지 심지어는 교도 간의 어떤 행동 지침까지 다 쓰고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 눈썹에 이게 지금 표현이 잘 안 됐는데 어렸을 때 별명이 산미예요. 산미. 눈썹이 3개다. 홍역, 마마에 걸려가지고 이 눈썹에 흉터가 있어갖고 산미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식들을 마마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역 예방 연구소인 마과회통이라는 의학 서적까지 썼던 사람이 정약용이 되죠. 이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예요. 당시 천주쟁이는 다 내쫓는 거였고, 당신 천주쟁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직서를 올리는데 신이 이른바 서양의 사설에 대해서 일찍이 그 글을 보고 기뻐하면서 제가 천주교를 사모하였으나 사실 그것은 기름이 퍼짐에 물이 오염되고
부리가 견고함에 가지가 얽히는 것과 같은데도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주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많으니 사직하겠나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조선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까지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천주쟁이가 아닙니다라고 반성문을 쓴 사람이죠. 그럼 정조가 알았다, 사직해라라고 했을까요? 세종이 황희를 퇴직 안 시키듯 여기 있는 정조도 정약용을 붙잡습니다. 선의 싹이, 착한 것의 싹이 봄바람에 만물이 싹트듯 하고 종이의 카드 결과한 말은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사직하지 말라. 끝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 얘기를 해보면 조선 최고의 환희이자 정조가 아꼈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정조는 항상 김홍도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홍도야, 너 맨날 그 궁궐에 있는 그림 현실적으로 그리는 걸 떠나서 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 좀 그려봐 줄래? 알겠습니다, 전하. 김홍도는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표출을 해서 왕께 보여줬겠죠. 그 그림을 공개합니다. 김홍도 그림의 포인트, 그렇죠? 배경은 없고 표정이 살아있어. 근데 표정은 다 웃고 있죠. 왜? 저 밭 가는 사람 보세요. 천하의 백성은 밭을 갈면서도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심지어는 미물인 소도 웃고 있습니다, 전하. 그 다음 점심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전하. 아주 배가 터질 지경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김홍도의 마음과 정조의 애민정신이 버무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조가 생각지도 못하게 일찍 돌아가시면서 왕의 남자들도 모조리 무너집니다. 채제공은 예외죠. 왜? 정조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더러운 꼴 안 보고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문제는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1800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 정조 다음 왕이 누구예요? 순조거든요. 당시 순조 나이가 11살이에요. 왕이 죽으면 부인한테 권력이 가고, 부인이 있어도 왕의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살아있으면 할머니한테 권력이 가거든요. 정조는 죽었는데 누가 살아있냐?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친할머니일까요? 아니죠. 새할머니죠. 그것도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할머니, 어린 할머니. 이 어린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 항상, 드라마에 보면 항상 정순왕후가 정조를 죽인 것처럼 나오는데 실록에는 정조와 정순왕후의 대립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정순왕후가 정조를 죽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정조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정순왕후가 정조 죽고 나서 4년 동안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는데, 대신 정치를 해주는데 정조의 모든 정책을 다 폐기를 합니다. 화성도 사실상 폐기를 시켜버리고, 이때 정약용 천주쟁이라 하여 유배 보내고, 김홍도 쓸데없는 환쟁이라고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숨어있는 내부의 적이 아니었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정약용은 당시 강진으로 갔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죠. 근데 원래 위인들은요, 이 귀양 가면요 술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책을 써요. 그래서 여유당전서라는 책을 남겼고요. 여기는 김홍도도 마지막까지 멋스러움을 보이는 게 배를 굶을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돈 좀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했는데, 하루는 가족 먹이려고 그림 그려가지고 몇 푼 받아갖고 오는데 난이 있더래, 난. 근데 그 난이 워낙 비싸. 근데 그 돈을 주고 난을 사서 난을 그리더래요. 배가 고라도 작품을 위해서 끝까지 열정을 다했던 이 사람이 바로 정조의 남자들, 왕의 남자들, 그때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조가 승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끔찍한 나날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자, 연달아 왕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자, 순조입니다. 11살에 왕이 됐어요. 초딩입니다. 자, 후사 없이 여기는 순조가 가고 손자뻘인 헌종이 등장을 합니다. 헌종, 즉위 나이 역대 가장 어린 9살 초 2학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종이 역시 후사 없이 죽어가지고 그 왕족을 막, 반개 왕족을 찾다가 사도세자 계열의
집안인데 그 후손인데 죄를 짓고 인천 앞에 강화도에 유배를 가 있는 나무꾼 하는 도령을 찾아간 거예요. 강화도령을. 그 사람이 바로 철종이에요. 이 철종은 강화도에서 나무하고 있는데 강화도에 이제 왕 모시러 군인들이 간 거예요.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근데 강화도령은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산속으로 숨습니다. 그래갖고 붙잡아와요. 그래서 왕으로 앉힌 거고, 그때 여기는 강화도령의 아버지 형제 다 그냥 산으로 숨는데 그때 도망가다 다리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앉아있다 로또 맞은 사람이 저기는 철종이죠. 여기 있는 철종이 강화도에서 살았다면 왕이 될 때 19인데 아마 건강하게 자연을 벗삼아서 나무꾼으로 살았을 텐데 어울리지 않는 옷을 타잔 행세를 하던 사람을 골룡포 입혀놓고 왕 행세를 시켜버린, 이게 오래 살겠습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후사 없이 객하고 가버린 사람이 철종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정조가 승하신 1800년부터 1863년 겨울까지 순조, 헌종, 철종 요 3대 60년간을 뭐라고 그러냐? 왕이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외척들이 날뛰는 거예요. 외가 친척들이. 그래가지고 순조의 장인이었던 안동김 씨 김조순이 정권을 잡았다가, 여기는 헌종의 외할아버지였던 풍양 조씨가 잡았다가 다시 안동김 씨가 정권 잡았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로 대변되는 외가 친척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이 60년 동안의 세월을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자. 세도정치 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안동김 씨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과거 시험장이 쓰레기장이래. 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따로 뒷돈을 먹고 이미 합격자를 뽑아놨어. 경찰 시험 준비하신다고요? 그 경찰 시험 퍼포먼스야 이미 합격자 따로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죠. 그 사회는 이미 끝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다가 안동김 씨에다가 서문과에다가 한 10,000냥 꼽아주고 내가 사또가 됐어. 그러면 내 사또가 된 이유는 그 백성들 등치려고 사또 된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냥 꼽아줬으면 얼마 뜯어야 돼? 100,000냥, 10,000,000냥 뜯어야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탐욕스러운 관리, 오염된 관리, 탐관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탐관오리들이 꽥꽥대면서 전국으로 가가지고 막 백성들 등 긁을 거 아니에요. 슈퍼오리죠, 슈퍼오리. 슈퍼오리. 도날드 닭이다 이거야. 슈퍼오리죠, 이런 놈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서비스예요. 그럼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밀란이 벌어집니다. 순조 때 청천강 이붕에서 여기는 평안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 난을 벌여요. 홍경래라는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홍경래의 난. 그리고 철종 때는 살기가 더 힘들어져서 여기는 경상남도 진주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제주도,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전국적으로 난이 벌어져요. 임술년에. 이게 임술농민봉기고, 이 임술농민봉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군도라는 영화예요. 거기서 하정우가 여기는 봉기에 앞장선 백정으로 나오고, 그 잘생긴 누구야? 강동원이 그걸 때려잡는 양반, 탐관오리의 자제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조선이었어요. 완전 썩어가던 시절이었죠.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밖으로라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그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서양 세력이죠. 이 서양 세력이 동양권을 점령하려고 이상한 모양의 배, 이양선을 타고 금발머리에 파란 빛의 눈을 가진 무시무시한 덩치 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밖으로는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다가오는 이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내우 외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나라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안으로 이런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 끝내고 밖으로의 서구 세력을 막아내는 슈퍼 히어로 영웅은 등장하지 않는 건가요? 등장하죠. 엄청난 카리스마와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을 지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부터를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